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 성경 그걸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읽어서 물론 자세한 뜻을 잘 모르긴 하죠. 하지만 그냥 내용 흘러가는 거는 어쨌든 볼 수가 있으니까 한 욥기 정도까지. 욥기는 좀 너무 단조롭죠. 이제 시작할 때만 좀 이야기가 있고 계속 오가는 대화가 많이 있고 아마 여기서 중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도 나오지만은 특히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제 일갈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해가 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승리의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그런 용담, 솔로몬의 영화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솔로몬 이야기부터 이제 좀 그런데 문제가 좀 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선택함과 그래서 큰 영광을 딛고 세워진 나라가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음에 어떻게 그냥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막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물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서로 그냥 어떤 불순종에서 싸우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들만 나오다가 물론 그 중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죠 각 왕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중간중간 다시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래가지고 사로잡혀 가가지고 바빌론 어떻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계속 충성을 하고 이렇게 계속 잘 됐는데 나라가 잘 됐는데 결국엔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그런 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참 허망한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벌써 어린이를 위한 이제 물론 해피엔딩이 그 이야기가 아닌 것이 나오죠. 이제 그리고 또 어릴 때 물론 삼국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 동양권에서 그런데 물론 이야기 다르죠. 시대도 다르고 하지만은 유명한 걸로는 어찌 보면 이제 비교되기도 하죠. 삼국지. 그러니까 구약성서하고. 그래가지고 삼국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시다시피 유비관우 장비가 나오죠. 그래서 삼국지는 제가 마찬가지로 아마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때. 아마 신동우 선생의 만화 삼국지 1, 2, 3, 4, 5, 6, 7권인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 권만 받고 그때만 해도 이제 만화를 이제 찾아본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 구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여럿이서 읽고 근데 얘기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만화를 물론 보긴 봤지만은 유비관우 장비가 그렇게 결의 형제를 내서 이렇게 적벽대전 이후에 형주를 빼앗고 이렇게 방통까지 합세하면서 이렇게 막 나가는데 아니 결말이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라 천하 통일이 영광이 아니라 관우가 죽고 그러다가 이윽고 장비가 죽고 결국은 나중에 유비도 죽고 끝에는 망하는 거죠. 이제 그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또
어린이를 위한 해피엔딩의 그런 스토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 구약성서와 삼국지가 이렇게 전부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아닌데,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실패했다고도 그러죠. 이제 그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럼 그 세상의 그 가장 유명한 이야기 그런 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단지 어느 정도 세상을 알 만한 어른은 세상이 이렇게 어릴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끝에는 무슨 영광이 있다 그런 이야기 어릴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한 3, 40 이상 지나가면 조금씩 깨닫는 사람들도 있죠. 결국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어떤 끝에 가서 해피엔딩.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은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럼 도대체 그 뭐가 있나요? 결국은 흘러가는 것이고,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는 거. 우리는, 물론 한 인간의 생은 한계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역사적인 시간은 계속 끝없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끝없이 흘러가니까, 그 유비관우 장비 이야기도 결국은, 내려가고, 그리고 그, 삼국지 이야기도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또 그 초한지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물론 최근 이문열 작가의 초한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초한지는 이제 그 한나라 유방의 이야기다 하면서 삼국지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초한지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초한지도 물론 재밌습니다. 하지만 초한지도 결국은 삼국지만큼의 어떤 명성은 얻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성공한 것 단지 그것만으로는 어떤 인간사의 모든 것을 살피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면은 아주 도식적으로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인간사 그거의 모든 것을 가장 단순하고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뭡니까? 소리라고 제가 먼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소리 음파 신호라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신호입니다. 1차원적인 신호. 다른 성분이 없습니다. 그냥 진동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진동. 그러니까 1차원적인 어떤 점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걸 강약이라고 표현되나 어떤 순수한 운동이죠, 이제. 한 가지 차원에.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이 세상사 중의 많은 세상사 중에 가장 단순한 그런 하나의 성분이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구현되는 그것이 이제 현실계에서의 현상계의 시간이고, 우리가 소리의 성분은 어떻게 봅니까? 주파수 분석,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 소리가 만약에 이거는 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슷한 것이 반복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요런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가장 큰 주파수가 이렇게 몇 번 있고 그 다음에 이만한 진폭으로 가장 낮은 주파수가 그리고 그보다 높은 주파수가 한 이 정도 폭으로 있고 이 정도 폭으로 있고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딱 일치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완전히 딱 이 성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약간씩 변화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딱 떨어진 그냥 어떤 주파수만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약간씩 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사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역과 같이 그냥 운명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원본. 그러니까
운명의 어떤 뭐 적혀 있는 그러한 이제 겁니다. 이게 바로 저기 우주의 아카식 레코드 그 기록 거기에 있는 한 어떤 세상사나 인간의 운명 그것이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처럼 시간과 무관하게 하나의 정보로서 나온 거고 이것이 세상사에 구현된 것이 바로 이 소리입니다. 아까 그러면 이 소리를 그런데 우리는 지상사에서 인간의 운명과 신의 설계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사주팔자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바로 그런 설계 그 정보가 바로 이 스펙트럼 분석과 같은 이건데 이것은 어차피 세상사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 세상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축을 흘러가면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를 분석하는 게 바로 이제 노력한 게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실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이걸로 나타내는 거, 세상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소설이죠, 문학. 실제 세상사 흘러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러한 이제 여러 성분의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지만 요 각각의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거는 여러 성분들이 한꺼번에 구현되니까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고 요 한 성분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 한 성분만 스펙트럼으로 나온다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 이런 이 모양을 나타내는 게 소설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소설은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소설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역사는 돌고 돈다 뭐 그런 얘기는 여기 이런 스펙트럼 분석처럼 이제 비슷한 얘기는 돌고 돈다 그런 얘기는 있지만 소설에서 뭐 물론 한두 세대를 걸쳐 가지고 뭐 업보가 돌아가고 뭐 그런 걸 시도한 소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 이거를 나타내는 소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소설은 결국은 이 흐름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 흐름은 그럼 한 번의 주기만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의 주기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통 요거를 한 주기로 쌓인 한 주기 보면 이런 표시로 하죠.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꼭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제일 아래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국지나 저기 구약성경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참 성하다가 다시 내려온 거 한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스펙트럼 한 주기 그러니까 주기 그래서 그래 가지고 세상의 이건 큰 역사죠. 역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흥망성쇠 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초안지 같이 그럼 성공한 이야기, 해피엔딩 그건 뭐냐면은 이 반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 반쪽 이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는 이 하나의 주기, 요 피어리어드 한 주기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절대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요거 가지고는 한 주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밀히 말하면 이게 한 번의 주기만을 나타낸 걸로도 이것만으로 이거의 스펙트럼을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반복되는 것이 있어야 세상사는 이렇게 된다 그런 거지만 그렇지만 소설은 어쨌든 하나의 샘플로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양의 것이 있다, 세상에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아래에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끝나는 거. 이것은, 세상사의 일을 이렇게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인간은 어차피 죽으니까 또 이렇게 된다는 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이야기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를 들면서 그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어쩌어쩌 살다가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딱 끝났으니까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사를 나타냈을 때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끝나는 거,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거, 그런 거는 세상사의 어떤 하나의 이런 흐름 주기, 이거를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 혹은 사인 파형에서 많이 나오는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망하고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노력해가지고 이제 평범한 삶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서 인생은 이런 성공,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런 이 상황으로도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한 흐름 자체, 부침이 다 있어야 하나의 그 세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냥 단지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 물론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야기도 인기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고, 이런 걸로는 이제 한 반쪽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반복된 세상의 원리, 이런 것을 하나하나 소설은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렇게 사실은 음파도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파형이 반복된다지만은 사실은 또 계속 똑같은 소리 내는 게 아니죠. 기계적인 사인 파형이 아니고서는 약간씩은 다 변하죠. 그러니까 세상사도 역사는 반복하지만 역시 또 다른 것이 또 계속 다른 요소가 계속 나타나면서 조금씩은 변하죠.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흐름, 세상은 이제 흐름을 이제 우리 시간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그런 진리, 이것을 시간에 따른 구현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구현은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 하나의 한 폭의 이런 주기, 한 폭의 주기만큼은 이제 한 폭의 주기만큼은 이제 보여줘야 그래도 이야기로서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와 같은 그런 게 그냥 단지 해피엔딩의 이야기보다 이렇게 흥망성쇠가 다 포함된 그러한 이야기가 더 이제 더 깊이 이제 이제 세상의 성인들, 모든 어른들한테 이제 다 호소력이 있고,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고전이 되고, 혹은 고전 그 이상이죠. 아무래도 또 구약성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다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가 어떤 인간의 세상의 어떤 진리 구현,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